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1위 산유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유로 모든 걸 해결하던 나라가 먹을거리를 위해 찾은 단 하나의 나라. 바로 한국인데요. 미국도 유럽도 다른 아시아도 실패한 일을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가 해냈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기술을 믿나요? 아시아 기술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며 딱 잘라 한국을 무시하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실이 직접 한국 기술을 사오라 명령하고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죠.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사막 한복판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아 바셈입니다. 사우디 농업기술개발청 차관이자 이제는 비전 2030 식량 자립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됐습니다. 왕세자의 직접 임명이었죠.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솔직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책임감보다 큰 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트라우마였어요. 임명장을 받던 날 왕궁의 웅장한 대리석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선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라이아 차관, 국가의 미래 식량 안보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왕세자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저는 그날의 기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외곽, 사우디와 베트남 공동 농업기술 개발 프로젝트였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중국산 센서가 문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온실 내부 냉각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멈췄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센서는 고온을 감지하지 못했고 자동 환기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죠. 불과 15분 만에 온실 내부 온도는 58도를 넘겼습니다. 작물들은 그대로 말라버렸고 장비 일부는 자체 열로 녹아내렸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간 시설 안에서 점검 중이던 관리 인력 2명이 갑작스레 쓰러졌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고온 다습한 밀폐 공간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급성호흡기 손상을 입고 한 명은 병원 이송 중 의식을 잃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작물 하나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믿고 들어갔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울부짖는 아내들과 멍한 눈빛의 아이들. 다음날 국제 언론은 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무책임한 선택이 부른 참사, 인명을 경시한 사우디 관료. 제 얼굴은 국제적 망신의 상징이 됐죠. 그때부터 저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기술은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특히 아시아 기술에 대한 불신은 뿌리 깊어졌어요. 영국 LSE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저는 유럽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만 믿게 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사우디 전역에 최첨단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이 벅찬 임무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책임감이었을까요? 보좌관 하산이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기술 검토 보고서가 준비됐습니다. 유럽과 미국 업체들의 제안이 도착했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어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에 저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명 들어봤지만 깊은 인상은 없었죠. 베트남 사건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은 저에게 모두 같은 카테고리에 있었으니까요. 유럽 업체들의 제안서부터 검토하세요. 아시아는 참고만 할게요. 하사는 알겠다며 나갔고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리야드의 눈부신 석양이 고층 빌딩들 사이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불모의 사막 위에 인간의 의지로 지어진 기적이죠. 하지만 식량은 달랐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를 식량 수입에 쓰고 있었고 언제든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 사우디는 취약했어요. 저는 탁자 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고향 두바이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죠. 모래 위에서 놀던 저와 가족들. 그때는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손에 사우디의 미래 식량이 달려있다니. 할 수 있을까? 자문하는 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저는 아직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폭염이 리야드를 집어삼키던 7월의 어느 날, 저의 사무실 온도계는 51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풀가동 중인데도 이 정도였죠. 창밖으로는 모래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사막의 분노라고나 할까요? 보좌관 하산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차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산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리야드 외곽 시범 온실 단지에서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냉각 장치가 멈췄고 방어벽 손상으로 모래가 대량 유입됐습니다. 모든 작물이 말을 잇지 못하는 하산을 보며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사막을 바라봤죠.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자연과의 전쟁이니까요. 피해 상황은 모든 작물이 전멸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투자비 3억 리알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하산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국내 유력 언론의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식량 자립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 붕괴, 또 한 번의 실패, 바셈 차관 책임져야.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전 악몽이 되풀이되는 듯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냉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왕세자 집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보고하라고요. 30분 후 저는 왕궁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저를 차갑게 응시했죠. 바셈 차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례 없는 폭염과 모래 폭풍이 겹쳤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설계 한계를 넘어서 왕세자가 손을 들어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사막 국가입니다. 폭염과 모래 폭풍은 우리의 일상이죠. 이런 조건을 견딜 수 없는 시스템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주 안에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민간에 넘기겠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불안감이 역력했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세요. 유럽, 미국, 이스라엘,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만 가져오세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기술국 실장 파하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사실 저희가 몇 달째 주시하던 기술이 있습니다. 파하드는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태극 문양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입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파하드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원 없이 오직 기술력만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했죠. 특히 극한 환경에 맞춤화된 그들의 스마트팜 기술은. 파하드, 잠깐만요. 저는 파일을 천천히 넘기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기술을 믿나요? 아시아 기술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나요? 파하드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술에 국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능과 신뢰성만 있을 뿐이죠. 한국의 이 기술은 수년간의 실증 데이터가 있습니다. 파일 속 자료들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45도 고온에서도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 모래폭풍 방어, 구조 염도 조절 기술. 이건 맞춤형 솔루션 같군요. 그렇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특별히 중동 환경을 위해 개발한 기술입니다. 창가에 서서 사막을 바라보던 저는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고요? 난 그 이름조차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말하고 나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자부하던 제가 한나라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니요. 한국 대표단을 만나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이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파하드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계속 시선을 두었습니다. 모래폭풍은 조금 잦아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12시간 비행이었죠. 태블릿에는 10년 전 베트남 사건 관련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중국산 센서 오작동 원인 추정, 한국 시스템도 검증 필요. 이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간과했던 부분이었죠. 한국의 시스템도 검토 대상이었다니. 그때 저는 아시아 기술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모두를 한 카테고리로 묶어버렸던 겁니다. 보좌관 하산이 옆자리에서 깨어났습니다. 차관님, 곧 도착합니다. 인천공항에서 한국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이 방문이 시간 낭비가 아닐까 걱정되었어요. 3주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술들은 이미 검토했고 예산 문제와 도입 기간이 맞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입국 절차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디지털 시스템, 효율적인 동선, 친절한 직원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농촌진흥청 대표단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박준호 국장이라는 분이 앞으로 나와 악수를 청했죠. 바셈 차관님, 멀리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일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놀랐습니다. 푸른 산들과 현대적인 도시 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들 많이 봤지.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하산에게 말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온 건 관광이 아니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죠. 내일부터 철저히 살펴봅시다. 첫날 우리는 서울 근교의 연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AI 기반 제어 시스템과 각종 센서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계속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 센서들은 45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나요? 네, 차관님, 저희는 중동 환경을 고려해 특별히 개발한 내열성 센서입니다. 60도까지 테스트했고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래 폭풍이 불 때는요? 센서가 모래에 덮이면 어떻게 되죠? 자체 세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센서 표면을 청소하고 이중화 시스템으로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가 작동합니다. 대답은 모두 완벽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둘째 날 우리는 수직 농장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견학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 효율적인 공간 활용,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기술적으로는 감탄할 만했어요. LED 빛 아래 자라는 상추와 토마토들은 싱싱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자랑스럽게 시설을 소개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이건 모두 통제된 환경이잖아요. 진짜 사막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온도가 20도 이상 오르내리고 모래폭풍이 불고 염분이 땅을 뒤덮죠. 박준호 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기본 시설일 뿐이에요. 내일은 특별한 분을 만나실 겁니다. 저희의 특수환경 스마트팜 연구 책임자이신 김태윤 박사님이죠.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시의 모습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방문이 실패라면 어떡하지? 제 머릿속에는 왕세자의 말씀이 맴돌았어요. 3주 안에 대안을 가져오라.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두 딸과 남편, 그들은 제가 성공하리라 믿고 있었죠. 특히 큰딸 아미라는 엄마는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제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그 김태윤이라는 박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채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박준호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늘의 일정표를 건네며 말했죠. 오늘은 김태윤 박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저희 특수환경 스마트팜 연구의 책임자입니다. 저는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지하실험동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하실험동이요? 내 특수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설입니다. 사막, 극지, 고산지대 등 극한 환경을 재현하죠.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을까? 우리는 일반 연구단지와는 거리가 먼 곳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군사시설 같은 보안 검색대, 여러 겹의 에어락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국가 중요 연구시설입니다. 보안이 철저해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러 개의 격리된 방들, 컨트롤 패널들, 연구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준호 국장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곳이 사막 환경 시뮬레이션 룸입니다. 김태윤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반적인 실험실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는 실제 모래가 깔려 있었고 강한 조명이 사막의 햇빛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업복 차림의 여성이 흙 묻은 손으로 무언가를 조정하고 있었죠. 김태윤 박사님,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예상과 달리 화려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소박한 모습,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윤 박사는 장갑을 벗고 밖으로 나와 저와 악수했습니다. 바셈 차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태윤입니다. 악수는 힘이 있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진정성 있는 전문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실험 대신 자료로 설명해 주시죠. 저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김태윤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희 철학은 조금 다릅니다. 실험이 곧 데이터입니다. 논문보다 실제가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그녀는 저를 실험실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온도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42도 실제 사막 온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온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막의 모든 조건을 재현하고 있어요. 온도 변화, 모래 폭풍, 염분 습도까지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김태윤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수십 개의 센서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들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식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모두 기록하죠. 저는 감탄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실험들이 실제 사우디 환경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장할까요? 김태윤 박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바셈 차관님, 사실 저는 당신이 겪은 사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베트남에서 있었던 사고 말입니다. 당신이 아시아 기술을 불신하게 된 이유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사고의 원인 분석팀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정부 파견으로요. 김태윤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한국산 센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었고 저희가 제안했던 시스템은 탈락됐었죠. 실제로 저희 팀은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사전에 지적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든 아시아 기술을 하나로 묶어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후 6년간 우리는 그 사고를 분석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막 환경에 특화된 센서, 이중 안전장치, 자가진단 시스템까지 김태윤 박사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희 기술은 베팅이 아닙니다. 검증된 솔루션이에요. 사하라에서 3년, 모하비에서 2년간 운영 중인 시스템들이 그 증거입니다. 김태윤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각 국가별 실증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됐어요. 성장률, 에너지 효율성, 물 소비량, 수확량, 모든 지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제가 한국 기술을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요? 제 편견이 사우디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모든 데이터를 저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팀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원본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태윤 박사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날 호텔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윤 박사는 저를 다른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 구역이라고 표시된 곳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우디 환경보다 더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이 열리자 제 앞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전 실험실보다 훨씬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중앙에는 컨테이너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모니터와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사막 서바이벌 유닛입니다. 실제 모래 폭풍, 극한 온도, 염분 농도를 시뮬레이션하는 공간이죠.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가자 뜨거운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온도계는 50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우디의 한여름과 비슷한 온도였습니다. 이 온도에서 어떻게 식물이 살 수 있죠? 보세요. 김태윤 박사가 가리킨 곳에는 LED 조명 아래 푸른 상추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해 보였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완벽한 제어에 있습니다. 온도, 습도, 산소, 영양분 모두 실시간으로 조절되죠. 외부 환경이 아무리 극한이라도 내부는 식물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유지합니다. 김태윤 박사는 제어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AI가 식물의 상태를 분석하고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죠. 그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컨테이너 상단에서 모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인공적인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와도 내부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센서가 모래에 덮여도 자가 세정 기능이 작동하고 일부 센서가 고장나도 다른 센서들이 보완하죠. 저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가복원 기능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시스템이 빠르게 원상태로 돌아오죠. 10년 전 베트남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단일화가 실패점이었습니다. 하나의 센서가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졌죠.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김태윤 박사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수십 개의 센서에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모든 결정은 정확한 측정에 기반합니다. 감각이나 추측이 아니라요. 그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작물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살아남는 연습이에요.
저희는 늘 그런 훈련을 해왔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태윤 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확신과 경험이 묻어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극복을 통해 얻은 지혜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됐나요? 왜 하필 사막농업인가요? 김태윤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좁은 국토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남아야 했죠.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사막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도전이니까요. 김태윤 박사는 컨테이너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내부는 놀랍도록 시원했어요. 외부 온도와 10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 냉각 시스템은 태양열을 이용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일반 시스템보다 40% 높죠. LED 아래 자라는 상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작물들은 일반 농장보다 물을 90% 적게 사용합니다. 폐쇄 순환 시스템으로 수분을 재활용하기 때문이죠. 저는 말없이 상추 하나를 뽑아 잡았습니다. 잎끝이 물에 젖은 듯 싱그러웠어요. 사막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니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한 잎을 입에 넣어봤습니다. 달콤하고 신선했어요. 마치 비옥한 땅에서 자란 것처럼. 놀랍군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윤 박사는 소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이미 모하비에 이보다 3배 큰 시설을 설치했고 그곳에서는 토마토, 오이, 딸기까지 생산하고 있어요. 컨테이너를 나오면서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기술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김 박사님, 이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김태윤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알아챘을 테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설치 계획, 비용, 산출, 운영 방안까지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속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시아 기술에 대한 불신, 특히 한국에 대한 무지,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치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리야드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상세히 담았죠. 김태윤 박사가 제공한 기술 자료와 실증 데이터, 그리고 제 직접 경험까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이미 사하라와 모하비에서 검증된 이 기술은 우리 국가의 식량 자립을 앞당길 것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것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저에게 돌아오겠죠. 하지만 제 직감은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리야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왕세자 집무실로 직행했습니다. 3주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죠. 왕세자는 제 보고서를 묵묵히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추천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의 환경에 가장 적합합니다. 왕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바셈 차관, 당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그날 저녁 농업부 회의실에서 한국 기술 도입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차관님,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아시아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질이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재무 담당 차관에게서 나왔습니다. 바셈 차관, 10년 전 베트남 사고를 생각하세요. 또 실패하면 이번엔 책임지실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 과거를 들먹이는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준으로 선택해선 안 됩니다. 이 기술은 한국이 준 게 아니라 한국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들은 자원 없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저는 김태윤 박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건 작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연습입니다. 우리 사우디도 같은 도전을 하고 있지 않나요?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몇몇 얼굴에서 공감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결과를 제가 책임질 테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리야드 외곽에 첫 번째 한국형 스마트팜이 설치됐습니다. 김태윤 박사가 직접 기술 지원팀을 이끌고 왔죠. 설치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시스템 가동 후 한 달 만에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사막에서 자란 싱싱한 채소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후였습니다. 그해 여름 리야드는 역대급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온도는 44도까지 올라갔고 최악의 모래폭풍이 일주일 내내 계속됐죠.
모두가 스마트팜의 붕괴를 예상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부 조건이 악화될수록 내부 제어 시스템은 더 효과적으로 작동했어요. 모래가 쌓여도 자동 세척 시스템이 작동했고 온도가 상승해도 냉각 장치가 안정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자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모래 폭풍 속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셈 차관, 당신이 본 건 가장 진심인 나라였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심, 그것이 한국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솔루션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김태윤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사우디 사막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윤 박사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함께 더 많은 꽃을 피워요. 프로젝트 성공 후 6개월 저는 사우디 전역에 한국형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첫 시범 사업의 성공은 많은 의심을 잠재웠고 이제는 더 큰 규모의 도입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기술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 너머의 것, 그 기술을 만들고 유지하는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사우디 청년 기술 파견 프로그램. 젊은 사우디 인재들을 한국에 보내 기술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 배워오는 프로그램이었죠. 프로그램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고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술만이 아닌 그 정신도 배워올 것입니다. 첫 교류지로는 김태윤 박사가 있는 한국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센터를 선택했습니다. 50명의 젊은 엔지니어와 농업 전문가들이 1년간 한국에서 연수를 받을 예정이었어요. 프로그램 시작 전날 밤 저는 김태윤 박사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사우디의 미래입니다. 김태윤 박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도 많이 배울 겁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한국은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다른 나라들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김태윤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는 마음은 역사로 쌓이는 거예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식민지배, 전쟁, 가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절박함을 배웠어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끝까지 해내는 끈기, 이것들이 우리 기술의 바탕입니다.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절박함, 그것이 진정한 혁신을 만드는 원동력이었군요. 저도 이제 이해합니다. 신뢰는 저도 한국에서 배웠어요. 김태윤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셈 차관님, 언젠가 우리가 함께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을 넘어 더 많은 곳에서요. 그 말에 저는 새로운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을 넘어 전 세계 사막 지역을 위한 솔루션이 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첫 파견단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성 엔지니어와 연구원들도 15명이나 있었죠.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공항에서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연수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두 나라의 가교가 될 미래의 리더들입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협력의 정신도 배워오세요.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차관님, 왜 이렇게 한국에 큰 신뢰를 두시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그 신뢰를 증명했어요. 청년들이 떠난 후 저는 더 큰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공동 연구센터, 지속가능한 사막 농업을 위한 국제 포럼,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과의 협력. 이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그들의 기술이 정말 효과적인지, 그런 의심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는 신뢰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K-사우디 그린 퓨처 센터 개소식입니다. 리야드 외곽의 넓은 부지에 지어진 이 센터는 사우디와 한국의 공동 연구시설이자 교육센터였습니다. 개소식에는 양국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단순한 건물 개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나라의 지혜와 열정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순간입니다. 센터 앞마당에는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젊은 농업인들, 공학도들, 그리고 이제는 30%가 넘는 여성 연구원들까지. 이 센터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 걸어갈 긴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비전이 만나 사막을 푸르게 바꿀 것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한국과 사우디의 공동 특허를 12건 신청했습니다. 모래폭풍, 자동 감지 시스템, 태양열 기반 냉각장치, 염분 내성 강화, 종자 개발까지. 이 모두가 양국 연구진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개소식 후 리셉션에서 저는 김태윤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식으로 센터의 공동 연구 책임자가 되었죠. 1년 전에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솔직히 많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네요. 김태윤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화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죠. 다음 날 저는 센터 개소 후속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 후 김태윤 박사와 한강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김 박사님 솔직히 말해볼까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시아 기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사고 이후로. 김태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편견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바셈 차관님은 열린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증거를 보며 판단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과학자이자 리더죠. 한강이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기술을 배우러 왔지만 결국 사람을 배웠어요. 김태윤 박사는 커피잔을 들어 제 잔과 부딪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협력의 의미입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도입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막을 푸르게 바꾸는 것,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 제 태블릿에는 다음 프로젝트 계획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사막지역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사우디와 한국이 주도하여 아프리카와 중동의 다른 사막 국가들과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젝트였죠. 비행기가 리야드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창밖으로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불모의 땅으로만 보였던 이 광활한 황금빛 모래가 이제는 가능성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사막은 메마른 땅이 아니라 희망이 시작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대한민국에서 왔죠. 비행기 착륙 후 저는 공항에서 딸 아미라를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농업생명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그녀는 이제 저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한국농업대학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에 특강 오신대요. 제가 통역자원봉사 신청했어요. 아미라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아 기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하는 딸이 이제는 한국 문화와 언어까지 배우겠다고 나서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왕세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식량 자립 프로젝트의 2단계 예산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천만 달러, 이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금액이었어요.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라고 여겼던 베트남 사고가 결국은 저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그 쓰라린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한국의 기술을 더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을 테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 보좌관 하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정부에서 특별감사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윤 박사님께서 보내신 개인적인 선물도 있습니다. 하산이 건넨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도자기 화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선인장이 심어져 있었어요.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막의 식물은 강인합니다.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윤 드림. 저는 화분을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사우디의 끝없는 사막 풍경. 예전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만 보였던 이 사막이 이제는 가능성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김태윤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인장 잘 받았습니다. 이 작은 식물처럼 우리의 협력도 계속 자라나길 바랍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고 신뢰는 경험에서 온다. 우리는 함께 사막을 넘어설 것이다. 선인장 화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식물처럼 저의 새로운 여정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피어난 한국, 제가 뒤늦게 사랑하게 된 이름,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라는 걸요. 오늘도 감동 스케치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 깊이 남을 진짜 감동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감동 스케치북이었습니다.